이 박사는 나한테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 합작을 하느니 아이오와의 작은 농장을 사서 닭이나 치자고 했네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6년 6월 3일 정읍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대구도 왔습니다. 그 발언을 하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읍 발언이라는 게 정읍서 제일 처음 그 얘기를 내놨을 따름이지 그 얘기를 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내가 이야기했어.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오전이 됐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 주장은 뭐냐면 메가더하고도 다 이해가 됐다 하면서 우선 일단 우리가 그 남북 간의 그 통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미국 사람이 모든 걸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맡기고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 이제 그러고 어물거리고 넘겼어요. 미소공동위원회와 어떤 한국인 정당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정부 수립 이런 것이 자신의 헤게모니하에 자신을 수반으로 한 어떤 정부 수립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일찌감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소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이승만보다 한 발 앞서 남한 단정론을 주장한 사람은 굿펠로우였다. 그는 이승만의 절친한 친구이자 하지가 신뢰하는 정치 고문이었다. 사실 미 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다. 45년 11월 하지의 또 다른 정치 고문 랭던이 작성한 보고서가 남한 단정 계획의 시초였다. 이른바 정무위원회 계획안이라 불리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정무위원회가 국가수반의 선거를 실시하되 소련이 협력을 거부할 경우 38선 이남에서만이라도 이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랭던의 전무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협력도 반대하고 남한을 독자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을 믿을 수도 없고 소련과 함께 협력해서 38선을 제거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운 후에 미군이 철수해도 좋을 만큼 남한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대표 민주의원이 바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김구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의원이 최고 정무위원회라고 말한 바 있다. (1946년 6월 3일) 그 이승만의 그 정읍 발언은 단선 단정의 효시가 아니라 그것은 미국이 구성했던 이 우익 세력 주도의 그 정부 수립 안의 그 완결적인 그 발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실에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통일 독립국가 건설의 희망은 멀어지고 있었다. 46년 7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극비리의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을 만났다.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박헌영과 김일성이었죠. 1946년에 박헌영과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스탈린은 그들을 만난 후에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했죠. 김일성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투철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46년에 이미 38선은 허물 수 없는 장벽으로 굳어져 갔다.
1947년 3월 미 의회에서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은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 believe that it must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free peoples who are resisting attempted subjugation by armed minorities or by outside pressure. 트루먼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 원조 개시를 역설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과의 동맹을 위해 분투했던 마샬은 이제 소련과의 정면 대결을 선도하는 전사로 나섰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을 때 당시 국무장관 마샬은 지금은 잘 알려진 메모를 휘갈겼었습니다. 즉,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을 일본 경제와 연계시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딘 에치스는 놀랍게도 트루먼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치스는 또 한국이 우리가 방어해야 할 또 하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일부 상원 의원들은 에치슨의 말에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극동의 전쟁에 개입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마샬은 남한에 대한 6억 불의 경제 원조안을 제시했다. 그리스와 터키의 4억 달러에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곳이었고 미국 체제와 소련 체제, 두 가지 체제가 실험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미국을 다녀온 이승만은 트루먼 독트린이 자신의 외교 때문이라며 허풍을 떨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정책으로서 채택했다는 것만은 허풍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이후 한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렸지만 그것은 결별의 예를 갖추기 위한 의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해 7월 통일 독립정부를 주장하던 여운형은 12번째 테러를 끝내 피하지 못했다. 같은 달 북한에서는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등장했다. 해방된 지 3년째 한반도에는 두 개의 독립국가가 생겨났다. 한반도의 분단,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경제, 그리고 그 대리자들의 욕망의 희생 제물이었다.